시간이 좀 빨리 네. 서둘러서 네. 하죠. 그래서 헤파이토스를 끝냈고요. 이번에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얘기할 건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당연히 제우스와 앞에 보면 레토의 자녀죠. 레토는 그렇죠.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자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헤라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제우스가 레토와 결합을 했고 그래서 레토가 임신을 하니까 헤라가 그걸 알고 분노해서 출산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을 못하게 갖고 막 떠돌아다니는데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 북풍의 신 보레아스를 시켜가지고 이 레토를 포세이돈에게 보내요. 그 포세이돈이 이 레토를 어디로 보내냐면 델로스로 보냅니다. 델로스가 설명에 따르면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사실은 섬은 섬인데 섬이 아닌 섬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포세이돈이 파도로 델로스를 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숨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화가 좀 설이 다양해요. 아르테미스와 아폴론 중에 아르테미스가 먼저 낳았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다만 아르테미스를 낳은 섬과 또 아폴론을 낳은 섬이 다르고 얘기를 그래요? 해요. 네. 둘 다 델로스에서 낳은 게 아니고 둘 다 델로스에서 낳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둘째 이 쌍둥이 형제인 아폴론 낳는 걸 도왔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섬 그러니까 메추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섬 이름 뭐더라? 그 섬에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섬을 옮겨가지고 델로스에서 아폴론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는 둘 다 델로스에서 태어났다고 치고 델로스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헤라의 딸이 에일레이티아잖아요. 에일레이티아가 뭡니까? 출산의 신이거든요. 근데 9일 동안 진통이 있는데 모든 여신들이 다 와가지고 레토를 돌봐줘요. 근데 헤라하고 그의 딸인 에일레이티아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라가 이제 쟤를 못 나게 해라.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올림푸스에서 출산의 신이 나와야지 출산할 수 있는데 못 나니까 여신들이 헤라를 위해서 그 이리스를 보내요. 이리스가 네, 무지개 신이고 사실은 뭡니까 전령의 신인데 이리스한테 호박 또 황금으로 만든 9자 길이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헤라한테 갖다 바치면서 에일리아티아를 보내줬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에일리아티아한테 그 선물을 줘갖고 에일리아티아를 유혹해서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누구죠? 네.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이 태어나죠. 앞에 보이는 장면은 레토가 아니고요. 에일레이티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헤라가 레토가 애 못 낳게 했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행동을 언제 하냐면 헤라클레스의 엄마인 알크메네도 헤라클레스를 잉태했을 때 헤라가 에일리아티아를 안 보내요.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장면.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보냈는지도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왜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 그 시녀 갈란티아스가 있는데 갈란티아스가 그걸 속이죠. 애가 태어났어요. 속이니까 이 에일레이티아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고 왔더니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애를 낳은 거죠. 그래서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갈란티아를 족제비로 변화시킨 거죠. 헤라클레스의 엄마인 알크네메한테 에일리아티아 안 보낸 특별한 이유가 딴 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 그러니까 신탁에 뭐가 내려지느냐면 거기가 테베죠. 네. 테베 섬에서 지금 누구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태어날 애가 헤라클레스거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를 못 태어나게끔 막고 팔싹둥이로 먼저 태어나게끔 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그 12가업을 지시했던 못난이 그 왕 있잖아.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을 먼저 태어나게끔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못난이가 왕이 되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팔싹둥이가 칠싹둥이가 왕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카메네가 헤라클레스를 태어나게 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델로스가 여기죠? 네. 델로스가
요 델로스에 이제 아폴론 신전도 있고 아폴론 신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왜 그 섬을 델로스로 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처녀신이 처녀 섬이란 말이야. 맞아요. 예. 신성한 섬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나는 거야.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녀신에 대해서 이제 아르테미스를 하면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델로스 섬을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자스민 TV님이 신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하는데 헤라클레스 신탁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아마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모르신 것 같아요.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네네. 지금 그 신탁. 그래서 이 델로스 섬에서 이 레토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 아폴론도 태어났잖아요. 여기서 델로스에서 이제 아폴론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도 여기서 태어났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르티기아 섬이에요. 오르티기아 섬이 메추락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아르테미스는 오르티기아에서 태어났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아폴론은 델로스가 분명하고. 네. 아폴론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폴론도 활, 아르테미스도 활하는데 아폴론은 사실 활 든 장면보다 이렇게 아끼던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아폴론이. 그리고 이 관을 쓰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이 월계수 쓴 장면이 많이 있고 아폴론은 태양신, 뭐 예언, 광명, 우술, 궁술, 음악, 시,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폴론의 능력을 사실은 다 승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경우가 우술을 가져가는 거고 또 음악 같은 것도 나중에 그 자녀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 보면은 월계수라든가 리라 이런 것들, 또 동물로는 백조, 네. 또 혹은 돌고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많습니다. 백조 같은 경우는 아폴론이 딱 태어났을 때 백조가 섬 위로 올라가지고 7바퀴 돌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델로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제우스가 아폴론을 태어난 지 4일인가? 하여튼 태어났을 때 어디로 보내냐면요. 델포이로 보내요. 델포이로 가라고. 근데 바로 델포이로 안 가고 딴 데 갔다가 오는데 결국 델포이 갑니다. 델포이를 왜 가냐? 여기서도 사실은 티탄 신들의 그런 이 기존의 권력을 이 올림푸스 신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하는 거지. 가져가는 건 모습을 또 알 수 있는데 델포이에 왜 가냐면 델포이의 원래 이름은 피토예요. 네, 피토. 그렇죠. 피토가 델포이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피토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피토가 우선 얘기 좀 이따 하고 델포이를 가는데 나중에 이 델포이에 보면은 이제 온파로스라고 지구의 중심, 지구의 자궁이라고 하는 이런 이게 있잖아요. 돌멩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델포이 맞죠, 이게? 델로스가 아니고 네. 델포이. 델포이가 그래서 지구의 중심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돌이 제우스인 건 알죠? 온파로스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래요? 그러니까 돌멩이 크로노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네. 다 예. 그 돌멩이에요? 얘는 돌멩이를 싸서 줬잖아요. 제우스 대신에 크로노스가 먹었던 돌멩이? 그게 온파로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야? 비둘기한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진 곳. 그게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딱 그때 그 돌을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크로노스가 구토약을 먹고 토했을 때 나온 돌이 박힌 곳이 온파로스인 거예요? 아니, 그거 몰랐네. 토한 그 돌을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이렇게 이제 독수리를 시켜갖고 해서 이제 딱 했더니 그 자리에 딱 떨어졌어. 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파리든 어떤 요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 푸수지리적으로 결정이 됐어. 그 자리에다가 이 세계의 배꼽이라는 자리에다가 이 온파로스 돌멩이를 심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크로노스 뱃속에서 나온 그 돌멩이. 그러니까 제우스인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중화사상 같은 거 보면은 중국이 전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중화사상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그리스인들 당시 아테네인들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세계의 중심인 거지. 그게 중심인 거죠. 지중해는 뭔데 네. 바다가 지구의 중심인 바다라고. 거기가. 지중해네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약간 자기들이 제일 중심이라는 사고가 딱 거기 있는 거죠. 딱 알 수 있는 지금도 게.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델포이의 원래 이름이 델피인데 델피는요, 아니 피토인데 그 피토는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용 같은 괴물 이 피톤이에요. 피톤이 그 피토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 피톤이 가이아의 자녀예요. 그렇죠. 가이아가 남성 없이 스스로 난 지나간 피톤이고 가이아가 원래 예언의 신이기도 해요. 그럼요. 대지의 신이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능력을 누가 승계한 거냐면 요 피톤이 승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피토에서 피톤이 그 예언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갈아치운 게 누구냐면 아폴론인 거죠. 그래서 피톤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 태워갖고 그것도 이제 이거 뭡니까 그 신전을 세우는 거죠. 네. 이게 델포이 신전인데 거기에 사제가 누군지 아시죠? 피티아가 누구냐면 네. 피톤의 네. 와이프. 피톤의 와이프? 네. 그거 몰랐습니다. 네. 피톤의 와이프를. 네. 부사가 안 좋았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농담인지는 알지만 피톤을 죽이고 결국 그 피톤의 와이프인 피티아를 그 델포이 신전의 사제로 앉혔다라는 것에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여신을 다 죽이지 않는다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예언을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티탄 가이아의 자녀가 그렇지. 맞던 거를 이 아폴론이 승계한 거 아니에요. 뺏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거기를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피톤의 부인을 세운 거는 어느 정도의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세력을 흡수하면서 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가져온 걸 수도 있죠. 유지하는 것도 있고 자 봐봐 우리 조선시대가 억부 순위 정책이잖아요. 네. 겉으로는 그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정치 체계를 하지만 실제로 불교가 조선시대에 사라졌느냐 절대 안 그럼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권력들이 그걸 그대로 이어가죠. 그 밑에서 그거 흘러가는 건데 그 여성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기준에 오던 그 사상 여기서는 이제 여신 사상이겠죠. 네. 그러한 것들이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데 어느 게 정치 이념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가부장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오는 거야. 결국에 가서는 아폴론이 거기서 델포이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대장을 하지만 실제 그 밑에서 그 이렇게 사제의 그 이렇게 신탁을 전하고 이러는 것은 누가 해? 피티아가 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여신 문화는 특히 우리보다 저는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신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 문화 속에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가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딱 있고 중심에 있고 성모님하고 저쪽에 있다면은 프랑스 성당에 갔더니 다 성모님이 예수님 안고 있는 게 앞에 딱 있더라고. 맞아. 예. 그 여신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아주 카톨릭에는 많이 살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마리아의 발언 같은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근데 예수의 발언은 없어요. 없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뭐 그래서 그게 더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카톨릭 신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바로 그 여신 문화도 그 본고장인 저 유럽 쪽에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성당에 가보면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더 먼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단에서는 예수님 딱 있지 성모님 앞에 딱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유럽 성당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앞에 이렇게 제단으로 딱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재밌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이제 그 피톤 죽인 다음에 그 예언 권력을 아폴론이 가져오는데 이게 진짜로 그 전 권력을 완전히 사상시키지 않았다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이 피톤이 죽고 나서 가이아가 분노해요. 그렇지. 당연히 분노한다고요. 그래서 델포에서 뭘 하냐면 8년마다 피티아 제전을 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티아 제전이 왜 일어난 거냐면 사실은 피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거든요. 거지, 달래주고 그렇지. 애도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내 기존 권력을 다 없애고 그냥 새로운 걸로 했다면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도하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피티아 제전이죠. 네. 그 그리스에 보면은 요게. 예, 이 앞에는 델포이 신전이고 네. 이 델포이 신전이 유명한 게 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너 자신 알라. 그런 것도 델포이 신전에서 나왔던 얘기고 또 오이디푸스 신탁도 델포이 그렇죠. 신전에서 나왔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툭하면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있는 네. 이 금원인 거죠. 네. 그거. 그 매트릭스에 딱 나오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마지막에 그 오라클이 예. 그 여사자가 있는 곳이 네. 말하자면 이 신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안에 그 딱 들어가면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써 있어요? 그래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닌데 네. 사람들이 전부 소크라테스의 말로 많이 오해를 그렇죠. 하고 있다. 델포이 신전에 있는 금원입니다. 예, 금원이죠. 그리스에 있는 그 4대 제전이 있죠. 그 제전이 지금 이제 올림픽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올림피아제, 그 올림피아 평원에서 있었던 그 올림피아제가 있고, 또 앞에 델포이 제전이라는 게 피티아 네네. 제전이죠. 좀 아까 봤던. 델포이에서 있는 또 이스트모스 요 섬 쪽에서 있는 게 이스티미아제가 있고 또 저는 그건 또 몰랐어요. 네메아제라는 게 네메아제가 있습니다. 이 4대 제전이 되게 네. 유명한 거고 이게 특히 지금 했던 피티아제 같은 경우는 8년마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4년마다 열리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올림픽에 연결되는. 기원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대단한 게 이 아폴론이 피톤 죽인 다음에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들이 이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서운 신들이 사실은 나중에 인간들이 오만하면 정말 잔혹하게 죽이거든요. 근데 신들도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보면은 헤라클레스 이야기는 정말 되게 방대한데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헤라의 저주로 미치잖아요. 네. 미쳐가지고 지 자기의 가족을 다 자녀를 죽이잖아. 3명을 다 죽이잖아요. 사실 마누라도 죽이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과 그거에 대한 그걸 풀려고 12가지 과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가지 과업을 하는데 그 전에 이 헤라클레스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그 필로스의 넬로스한테 이 나의 이런 광기 어린 모습에 대해서 이 해결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해요. 네. 거절하거든요. 스파르타 왕 히포코온도 거절을 해요. 네. 세 번째 마지막 간대가 어디냐면 델포 신정 가고 신탁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델포에서 신탁을 안 줘요. 다 버림받은 인물인 거죠. 안 줘.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분노해가지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의자거든요. 산발이 의자. 아마 여기 이 의자가 신탁과 관련된 중요한 의자인데 이거를 그냥 뺏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신탁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성전을 지우겠다.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폴론하고 싸우거든요. 싸우는 거를 누가 중재하냐면 제우스가 중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스도 신화에는 뭐냐면 신이 인간과 싸우는데 승패가 안 나. 승패가 안 나요. 야곱의. 야곱의 그 씨름하는 것도 비슷하죠. 네.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아폴론 같은 경우 자기 비웃는다고 막 가죽을 벗겨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무서운 신인데 헤라클레스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 헤라클레스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인간 영웅의 사실 가장 으뜸에 있는 게 헤라클레스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헤라가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 모든 저주를 거두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시키고 신을 만드는 헤베하고 거죠. 결혼시켜갖고 결국 신을 만들잖아요. 네. 인간이 온전하게 신이 되는 건 그게 뭐야? 신을 이겼을 때 그러니까. 신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야곱의 다른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 진짜. 진짜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결국 뭐야?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왔던 그걸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산발이 신탁 관련된 의자를 막 갖고 가니까 아폴론과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니까 제우스가 중재하죠. 중재하면서 의자는 돌려주고 대신 피티아가 신탁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너의 그 저주를 풀려면은 3년간 여장을 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재밌어요 또. 여장을 해갖고 어떻게 사냐면은 앞에 보이는 이 여성이 오팔레예요. 리디아의 오팔레 여왕인데 이 여왕의 노예로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자로. 뜨개질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오팔레와 결혼을 하죠. 네. 결혼을 해갖고 자기가 죽였던 3명의 자녀에 대한 보상처럼 3명의 자녀를 또 얻는 거죠. 이것도 뭐가 더면 욥 같은 거. 네. 욥도 사실은 불행의 상징처럼 자기 자녀들이 9자녀였나? 3명이었나? 다 죽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갖고 다시 복을 받았을 때 똑같이 자녀 수만큼 또 얻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화를 보면은 죽은 자녀만큼 또 출생을 해.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팔레와 결혼해갖고 또 3명의 자녀를 낳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폴론하고 헤라클레스가 싸웠다. 그 얘기하려고. 또 아폴론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은 참 얘기 저번주도 했지만 다프네. 그 강의 시인 페네이오스의 딸인데 다프네를 보고 반해가지고 반한 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 피톤을 죽인 다음에 아폴론이 하도 막 의기양양하니까 이걸 보고 에로스가 비웃지요. 놀렸더니 사실은 아폴론이 먼저 놀려요, 에로스를요. 네. 그러니까 에로스를 어린애라고. 보면 어린애 같은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크피티의 화살. 야, 이게 화살이냐? 놀리니까 아폴론이 이 에로스가 화가 나갖고 아폴론한테는 황금 촉에 있는 화살, 다프네한테는 납 화살을 하는 거죠.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납 화살은 증오하는 건데 양쪽을 맞춘 다음에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하는. 야, 이런 저주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프네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그래갖고 아폴론이 잡으려는 순간 그 아버지 페네이오스가 딸을 월계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좀 빌잖아. 아버지 저 좀 변하게 해달라고. 차라리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다프네라는 이름 자체가 월계수잖아요. 월계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되게 아름답게 해석했는데 아폴론의 입장에서 아폴론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는 너를 여걸이 잊지 않겠어. 그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갖고 월계관을 하고 그 월계수로 리라를 장식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렇게 싫어하는데 아폴론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월계수를 보냈더니 월계수까지도 띄어가지고 관을 만들고 이 집착, 리라를 만들고, 리라를 만들고 이 집착. 스토커. 정말 그런데 스토커. 그것도 그야말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지.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뭐 지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면 그런 것처럼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자스민 TV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도서 추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장 처음에 보실 책으로는 저는 벌핀치 책이 좋을 것 같아요.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이윤기 선생님 이윤기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그게 세 권으로 번역된 책이 있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거예요? 본인 쓴 게 아니고? 그건 쓴 거다. 네, 이윤기 씨. 이윤기 선생님이 쓴 거고요. 벌핀치 것을 많이 기본으로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벌핀치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3권짜리 번역된 것도 있고 한 권짜리로 45,000원짜리인데 그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고 이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게 없어졌어요. 계속 찾으려고 제가 없어요. 찾고 있어요. 이거 어디였는지 모르겠어. 빨간색 45,000원짜리 두껍고 그림도 많고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이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오비디우스 같은 거는 좀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신을 하나를 이렇게 얘기 듣다가 꽂히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듣고 강의도 듣고 뭐 책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좀 잡힌 다음에 책을 한번 딱 읽으면 그것이 잘 읽혀지는데 사람마다 이제 이게 좀 다르겠지만 이게 기초적으로 어떤 신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려면 좀 지루할 때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강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비교해서 듣다 보면 나의 취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시나 만화도 있습니다. 만화도 있습니다. 만화. 아, 만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만화를 저는 더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더 재밌게 또 훅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폴론이 사랑했던 다프네 이야기가 비극이죠. 근데 아폴론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랑이 없어요, 거의.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그 정도는 이제 아프로디테 할 때 같이 연결해서 다음 주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르테미스 할 때 자꾸 아프로디테라고 하네. 예, 일단 예. 앞에 보이는 요 인물은 키레네. 아유 세상에. 키레네인데 그 힙세우스와 물의 ним프 사이에 난 딸이거든요. 근데 이 키레네 같은 경우도 대단한 게 사실은 굉장히 예쁜데 그럼요. 또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가축을 막 지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가축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를 맨몸으로 막아 쓰거든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근데 아폴론이 이걸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이 키레네를 데리고 아폴론이 어디를 가냐면 리비아를 가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그래서 거기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 이름이 키레네죠. 그러니까 이 키레네 도시의 사실은 그 시발점인 거죠. 그 여왕으로 삼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반신인 아리스타이오스와 이드몬이 있다. 요런 키레네과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폴론 그림 보면은 그 무사이들 9명의 무사이들과 함께 그려지는 그림이 많아요. 왜냐면 아폴론이 워낙 그 예술적 신이기 때문에. 근데 예술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헤파이토스를 예술의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이 아폴로는 좀 다르죠. 예술이라도. 네,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신이라면 디오니소스나 아니면 헤파이스토스? 근데 사실은 니체 같은 경우는 디오니소스와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디오니소스의 이런 사람들은 광기라고 하는데 그런 열정적인 그런 거라면 아폴로는 굉장히 절제돼 있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깔끔하고 뭔가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살리에리 같은 모습이죠. 그 셀리에르를 아폴론하고 보실 수가 있구나. 가장 아폴론하고 모차르트하고 비교하려고. 오케이. 네. 저는 그것이 진짜 이제 음악으로 따지면은 이제 아폴론 하면 이제 저는 바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고전 음악. 네, 고전 음악에서도 바흐. 정도는 딱 아폴론이잖아요. 맞아요. 핸델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림으로 봤을 때 진짜 재밌는 게.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있잖아요. 저는 딱 파가니니 생각했는데 생각났죠. 디오니소스 생각나죠. 그런데 그 파가니니를 내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파가니니를 신고전주의 대표 주자인 앵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 대표 주자인 들라크루아가 있거든요. 그 둘이 파가니니 그림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는 그 파가니니를 신고전주의 대표자 앵그르는 너무 아폴론적으로 그렸어. 파가니니를 아폴론으로 그렸어요? 파가니니를 너무 점잖게 그렸어.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 우리 들라크루아는 정말 아폴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려놓은 거야. 아폴론을요? 아니 아폴론이 아니라 파가니니를. 그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얘기하면 오히려 가장 파가니니가 어떻게 보면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도 그런 사람마저도 아폴론적으로 보는 시각.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다양성이 너무 재밌어요. 앞에 보이는 거는 사무엘 우드 포드 작품인데, 이게 아폴론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그쵸. 옷은 벗고 있지만 단정하고 뭔가 이렇게 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그냥 딱 뭐라고 할까? 그거 딱 우리 오늘 성경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더 하면은 우리 사울왕이 막 불안해갖고.
다윗한테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그러잖아. 예, 예. 그때는 아폴론적인 음악을 연주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안정시켜주고 맞아. 그러는 그렇게 예. 음악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쵸. 디오니소스가 막 강난의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유형의 음악도 그쵸. 있고 특히 무속에서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끌어내고 이런 그런 거. 음악도 있고 그거 두 개 다 우리 안에 있는 요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폴론을 그릴 때 이렇게 무사히 여신들과 많이 그려요. 근데 아폴론이 무사히하고도 결합해갖고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렇지. 이 무사히 같은 경우는 제우스와 무네모신의 사이에 태어난 이 여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9개의 여신이 사실은 모든 문화예술, 예능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즈의 뮤즈. 어원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뮤지엄의 어원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박물관에 요 뮤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사라져 버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도서관. 네. 네, 이 뮤즈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붙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9개의 도서관이. 아, 그래요? 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9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9개 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9개 동. 9개 무사히들이? 네, 무사히들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케넬로페 누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너무 아시죠? 참 우리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름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붙었던 것이 전 무사히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이게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옛날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사히 중에 탈리아라고 있어요. 탈리가 희극, 전원시를 담당하는 이 뮤즈인데, 네. 그리고 요 자녀가 이 코리반테스라고 나중에 디오니소스 행렬에 끼기도 해요. 그리고 요 탈리아는 담대기덕을 화가를 하기도 하고 또 희극적인 가면을 쓰기도 하고 양치기 지팡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 탈리아와 아폴론이 결합해갖고 아까 말했던 코리반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아들은 디오니소스 행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라니아라는 이 뮤즈가 있는데 우라니아는 한 손에 왼손에는 그 지구를 들고 있고 이 오른손에는 못 들고 있어요. 발 밑에는 여기 그림은 안 나오는데 이 거북이, 침묵의 상징 거북이. 그래서 이게 이 외투는 별로 수놓은 외투예요. 별로 수놓은. 그래서 예언도 해요. 별자리를 보고 예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우라니아에서 온 건데 이 우라니아의 자녀가 누구냐면 리노스와 오르페우스. 그죠? 물론 오르페우스는 칼리오페와 또 오이아그로스의 자녀라고 하는 게 더 유명한데 사실 한쪽에서는 아폴론과 그리고 이 우라니아의 자녀가 오르페우스다. 그런 말도 하죠. 뭐 여러 가지가 뭐. 근데 그 자녀 중에 리노스 같은 경우는 하프를 담당하고 리노스가 언제 나오냐면 그리스나에 잠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 헤라클레스의 하프 선생이에요. 누가? 이 아들 리노스가. 그래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죽여요. 왜냐면 리노스가 헤라클레스는 음악 재능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죽여버려요. 헤라클레스가 진짜 이게 음악적 개념도 없고 여성성이 없는. 저는 헤라클레스 12가 그러니까 신화 공부할 때 가장 뒤로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였어요. 그 12가 그러니까 살펴보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 헤라클레스를.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돼서 보기는 했지만 헤라클레스가 영 안 땡겼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안에 있는 사실 이 마초성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완하려고 사실은 나중에 막 신탁 같은 거 할 때 여자로 변하게 하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안 변해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 정말. 하여튼 그리고 또 오르페우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에우리디케하고의 이야기 같은 것들 유명하고.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작품은 요한 퀴니 작품인데 아폴론과 코로니스. 코로니스. 코로니스 이야기가 재밌어요. 코로니스가. 코로니스 같은 경우가 코로니스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폴론의 아이도 임신을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코로니스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인간을 사랑해요. 인간. 엘라토스의 아들 이스키스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아폴론이 이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여놓고 자기 자녀는 끄집어갖고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우술의 신이거든요. 우술의 신. 근데 이때 그 코로니스도 사실은
이 코로누스라는 이름이 까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가 이 코로누스가 그 인간 이스키스하고 사랑한다 이거를 알린 게 까마귀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까마귀가 이 깃털이 하였어. 하였는데 아폴론이 코로누스를 죽인 다음에 그걸 그 후회하면서 분노에 의해서 죽이고 나서 음. 알려준 까마귀를 쏘아본 거지. 그래갖고 털이 검해지는 거죠. 검해졌어.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 버려갖고. 그럼 코로누스가 그럼 왜 바람을 폈냐? 바람을 핀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늙어가는 인간을 택하겠다. 나는 늙어가고 추해지는데 신은 늙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날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르페사. 이것도 아폴론과 마르페사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아까 코로누스보단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마르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페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딸의 구원자들을 다 죽여요. 전차 경기를 핑계로 전차 경기에서 지면 다 죽인다 했는데 이 마르페사에 반해가지고 당시 에우에노스 왕이 마차 경기를 열어갖고 거기서 우승하면은 딸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다 죽여요. 우승을 못하니까. 근데 여기 누가 오냐면 이다스도 아르고 원정기 중에 한 명이고 이다스가 일리아스에 가면은 인간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거의 헤라클레스급이에요. 그래서 이다스도 나중에 아폴론이랑 아마 싸울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거의 헤라클레스급의 영웅이 이다스인데 이다스하고 약혼을 해요. 이 마르페사가. 네. 그런데 아폴론이 이걸 보고 반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갖고 이다스가 당시 아까 에우에노스 왕의 이 전차 경기에서 우승한 이유가 어떻게 우승하는 거냐면 포세이돈이 마차를 주거든요. 포세이돈이 마차를 주는 거 그러면 아프로디테한테 네. 간청을 해갖고 네. 그 아프로디테가 도와줘갖고 사랑의 신이 도와줘갖고 우승할 수 있게끔 했던 그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포세이돈이 날개 달린 전차를 주거든요. 그걸로 우승하는 건데 그걸 타고 이 마르페사를 납치한 아폴론을 쫓아가죠.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갖고 대단한 거예요. 싸움하는데 승부가 안 나요. 거의 헤라클레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또 중재를 하죠. 근데 이때 중재가 중요해요. 마르페사한테 선택하게 해요. 아폴론과 이다스 중에 택하라. 근데 그때 마르페사가 이다스를 택해요. 난 나와 함께 늙고 죽는 필면의 인간을 택하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될 때 이 추방이 아니고 이거는 탈출, 해방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신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을 선택하는 거. 이거 불멸을 추구하지만 필멸이 축복이라는 것을 거의 반어법적으로 이 신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왔던 영화 중에서 저는 그게 가장 이렇게 딱 와서 꽂히는 게 뭐냐면은 참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 베를린 천사의 시. 그 빈 벤더스의 그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도 뭐냐면은 천사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지라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전부 그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돌멩이를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까미의 부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계속 올리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지만 그 시지프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신들 너희들은 모른다. 이 올리는 이 과정에서 이 느끼는 이 에너지를 너희들이 이것의 필요성은 없잖아. 이게 아까 우리가 결핍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것하고도 맥이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인간성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탈출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같이 맥을 잇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네. 근데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필멸을 택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게 예. 이러지 않을 때 인간이 오만해지거든요. 그렇지. 또 좀만 오만해지면 네. 또 가차없이 죽여버려.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맞아요. 필멸을 택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나에서도 인간의 인간됨이 이걸 그냥 지켜. 그런 게 메시지 강해요. 좀만 오만해지면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신을 넘보면 죽이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인간으로서 자족하면은 신이 축복을 하지만 네. 신과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하겠다?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 아폴론도 그렇죠. 마르시아스 같은 경우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이. 그렇죠? 예. 아니 보세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신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 신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네. 해줘야 돼요. 그 신을 누가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인간 안에서 나온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인격 신이든 우주 신이든 우주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든 어쨌든 인간의 의식 안에서 생성된 어떠한 존재잖아. 그쵸? 인간이 없으면 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는 없는 거죠. 완전. 추구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이 아니라 네. 온전을 추구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블린트 모르간의 작품인데 카산드라. 아폴론이 사랑한 또 카산드라. 우리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할 건데 트로이 전쟁 할 때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바의 딸이죠, 카산드라. 근데 제우스가 카산드라를 사랑했어요. 사랑해갖고 사실 꼬시려고. 아폴론이 제우스. 아폴론이 사랑했죠. 그래서 좀 꼬시려고 예언의 능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딱 받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거절하죠. 네. 아폴론이 거절한 것이 또 누구냐면 시빌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무녀. 그렇죠. 자, 아폴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카산드라, 시빌레, 다프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그들 또한 약간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렇게 치우친 쪽이라고. 무녀라는 것 자체가 환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극과 극은 통한다니까 하나를 합쳐지는 것처럼 또 똑같이 그쪽에 끌리나 봐요. 끌리는 거지. 나한테 이쪽에 없으니까 삶은 힘든데 연애를 끌리나 봐. 연애로 그쪽으로 끌리는데 이쪽 사람들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우리가 현실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킹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저렇게 못 나오고 저 바람둥이를 왜 여자들 저렇게 끌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연애만 하세요. 예. 어쨌든 나와 상극이 매력적인 사람한테 연애만 하고 결혼 딴 사람이랑 이런 거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에 대해서. 근데 카산드라가 아폴론을 거부한 이유 사실 인연 똑같아요. 그럼 나는 필멸 하는데 난 늙어갈 때 아폴론은 늙지 않으니까 나중에 날 버릴 거 아니냐 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론을 버리는 연인들이 이유가 다 비슷해요, 여기서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버릴지언정 버림받지 않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폴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주면 사랑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랑을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 있잖아.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내세우는 것들. 이걸 왜 거부해 이렇게? 이 정도 주는데. 이 정도 주는데 왜 거부해? 나 정도 외모에, 나 정도 능력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상대에 맞추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이게 이성적인 걸로만 발달했을 때의 그렇죠, 어떤 한 면이다. 그럼 우리가 그것도 같이 봐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네요. 그래서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걸어가니까 아폴론이 그 침을 카산드라 입에한테 뱉죠. 아유, 세상에. 침을 뱉어. 아유 참. 그래서 그때부터 카산드라가 정확한 예언을 해도 사람들 믿지 않는 아무도 거죠. 안 믿어. 트로이 지가 다 알아. 네. 저 죽을 거. 트로이 멸망할 거. 그러니까 트로이 멸망 관련해가지고 트로이 목마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트로이 목마 들어와갖고 트로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되고. 그렇죠. 예언자들의 불행인 것 같아. 우리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이 얼마나 맞아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자기 눈에 보여서 얘기를 해도 아까 우리 그것하고도 똑같다. 왜 명작이 그 당시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되는 거냐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도
지금은 안 들려. 지나놓고 보면 그 예언이 다 맞았어. 맞아요. 응? 트로이 목마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걸로 망했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아니, 정치적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그럼요. 절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지지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근데 후회도 안 해, 사람들은요. 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장면도 이건 뭐냐면 재밌는 게 카산드라가 프리아모스하고 헤카베의 딸이잖아요. 근데 아폴론이 헤카베하고도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트로일로스거든요. 트로일로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재밌는 거야. 트로일로스는 원래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사실은 아폴론의 아들이야. 아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만든 거지. 근데 이 프리아모스의 아들 혹은 이 아폴론의 아들로 알려지는 이 트로일로스가 어떤 신탁을 받냐? 되게 중요한 신탁을 받아요. 이 프로일로스가 20살까지 살면 트로이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트로일로스를 아주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데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있잖아요. 10년간. 그래서 딴 데다 맡기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이 트로일로스가 소년이었어요. 소년일 때 사실은 누굴 또 사랑하냐면 나중에 자기 여동생 폴리세네를 사랑해요. 근데 폴리세네가 사실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성 밖은 그리스군들이 있어갖고 나갈 수가 없는데 성 밖의 우물에 몰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이를 지키겠다고 본인이 말 타고 같이 나가는 건데 그때 아킬레우스가 나타나갖고 죽었다는 것도 있고 아킬레스가 나타난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저기로 죽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건 트로이 전쟁할 때 얘기할까 봐요. 그럴까요? 예, 왜냐면은 그 얘기하려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플레세네하고 또 아킬레우스의 사랑 얘기도 해야지 또 막 그러니까. 네.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폴론이 트로이의 편이고 이 그리스군한테 사실은 막 역병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아폴론이 트로이의 편인 이유 이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아폴론은 그 남자들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폴론이 사랑했던 대표적인 그 남자 미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히아킨토스. 이 그림 기가 막히죠. 장 브로크작의 그 아폴론과 히아킨토스인데 근데 주는 게 좀 황당해요. 아폴론하고 원반 던지기 놀이하다가 갑자기 서풍하신 제피로스가 질투를 해가지고 히아킨토스를 제프로스도 좋아했거든. 제피로스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질투했구나. 네. 그래서 질투해갖고 그 원반이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원반이 땅에 떨어졌다가 부딪혀서 오는 걸 못 잡고 히아킨토스가 머리에 박고 죽어버리는 거죠. 나 참나. 그래서 황당하죠. 원반 맞고 죽었는데 그때 피가 떨어지면서 그 피에서 뭐가 태어나냐면 히아신스라는 꽃이 어디에서는 백합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히아신스 꽃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까? 네. 하얀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고. 이건 난 진짜 재밌었던 게 이런 얘기는 길어지는데 하여간 제가 히아신스 이 아폴론 수업을 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거 수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사하러 왔어. 그때 히아신스 꽃을 사갖고 왔어. 그래요? 예.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갖고. 딱 히아킨토스 하는 날? 걔는 그거 수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 꽃을 사갖고 와서 이런 재미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했었지. 이게 히아신스. 미소년. 또, 난 더 황당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 키파리소스. 난 이건 더 황당해, 키파리소스는. 키파리소스도 굉장히 케오스 섬의 미소년인데, 이 케오스 섬에 뭐가 있냐면 금빛 뿔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키파리소스가 그 사슴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본인이 어느 날 던진 창에 사슴이 죽어요. 그러면 뭐 죽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갖고 막 죽고 싶고 그러니까 아폴론이 말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그냥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나. 해갖고 아폴론이 어쩔 수 없이 뭘로 만드냐? 사이프러스. 나 근데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장례식에 많이, 묘지에 많이 심는 나무라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까 우리 어디야
키프로스 섬. 예. 아프로디테가 갔던 예. 그 키프로스 섬에 많이 있는 나무예요. 아, 이게요? 네네. 내가 아까 이 사이프러스 섬 그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바로 이게 그거예요. 사이프러스.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리스 로마에서는 묘지에 많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응. 이런 이해가 있죠. 그리고 아폴론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앞에 보이는 요 그림은 헤라클레스와 라오메돈 이야기거든요. 라오메돈. 근데 라오메돈이 왜 하냐면 아폴론이 제우스한테 반기 들었다가 벌로서 너가 1년 동안 인간을 섬겨라 했을 때 라오메돈한테 가갖고 그 트로이 성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라오메돈이 안 주는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이때 아폴론이 분노했던 이야기가 있고 포세이돈하고 같이 그죠? 이 라오메돈이 사실은 트로이가 망하는데 이제 망한 다음에 트로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라오메돈부터 문제가 있었어.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거슬러 보니 그게 맞았어. 이런 일들이 그냥 인간사의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 선지자들, 예술가들에서는 천재, 그러니까 예술을 그 인류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듯이 해놓으면 맞아요, 예. 나중에 가서야 그 씨앗이 올라와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게 비칠 때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성이긴 하죠. 참 비겁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망했어. 비겁한 게 트로이가. 아니라 모르면 어떡할 것이야. 트로이가 망했어. 그 망한 원인을 나한테 찾는 게 아닌 거죠. 뭔가 합리적으로 그렇지. 만족스럽게 좀 위안을 삼고 망한 사람들끼리 위안을 삼고 이거를 잡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상탓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역할을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어떤 명분, 좋은 명분도 있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에 대한 사실 핑계를 사실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역할을. 그게 조상 탓이라고요. 조상 탓.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화예요, 진짜로.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를 성찰하는 거지. 조상 탓이라는 것은 밖에서의 어떤 원인을 찾는 거잖아. 나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잖아. 그쵸? 이 신화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계속 신화가 앞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폴론의 이제 자녀들을 몇 명을 보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코로니스의 아들이죠. 크로노스가 바람나고 죽였는데, 그 배에서 꺼내가지고 의술의 신이죠.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내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갖고 벼락으로 또 죽이잖아요. 그때 죽일 때 저 명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명분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다. 제우스가 또 질서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질서, 그 틀이라는 게 이 전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데스가 난리가 난 거야. 저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우리 이게 저승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가 내갖고 네가 뭔데 이 신들의 질서를 네 맘대로 깨뜨려. 그래서 분노로 그냥 벼락을 죽이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아폴론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벼락을 만들어준 히클로페스를 화살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 분노로 어떡하냐. 원래는 타르타고스 누라 그랬더니 레토가 애거를 내갖고 뭘 하냐면 1년간 또 인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1년간 인간의 노예를 2번 하는 거예요. 아까 라오메돈 때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대. 근데 이때는 되게 사람을 잘 만나요. 누구 만나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좀 꺼벙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드메토스. 테슬리아의 이 페라이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드메토스가 아주 극진히 또 대접을 해요. 아폴론을. 그래서 아폴론이 이 아드메토스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이 아폴론이 이 돌본 가축들은 다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 아드메토스하고 아주 누굴 사랑하냐면요. 알케스티스를 사랑해요. 근데 알케스티스하고 연결해 주는 게 또 아폴론이거든요.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알케스티스가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또 이
아드메토스가 죽어요. 죽게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도와주냐면 아폴론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이 왔을 때 운명의 여신을 딱 막는 게 아폴론이에요. 대신 그러면 아드메토스 대신 죽을 사람은 달라. 그래서 그때 난 너무 웃기는 게 이때 누구를 원래 하려면 늙은 아버지가 있어요. 늙은 아버지를 대신 했더니 늙은 아버지가 거절해요. 나 안 돼. 그래서 늙은 아버지 대신 누가 죽냐면은 이 부인 알케스티스가 죽기로 하죠. 근데 이거를 누가 구해주냐면 헤라클레스가 구해주는 거죠. 요 얘기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헤라클레스예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있고 또 아폴론하고 또 관계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 리라가 되게 중요하죠. 리라를 얻게 된 거. 이거는 이제 헤르메스와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헤르메스가 도둑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상술의 신이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이제 훔치는데 그 중에 2마리는 이미 써버렸어. 제우스한테 제물 바치고 또 하나는 헤르메스한테 제물 바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데 헤르메스가 새로운 신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신이 자기인지 모르고 헤르메스한테 바친 거예요. 2마리를 바쳤고 남은 게 48마리인데 나중에 이것들이 분노해가지고 아폴론이 찾으러 왔는데 어떡하냐? 아폴론한테 그 거북이 껍질 하고 또 이거 무슨 심줄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또 양의 뿔인가 뭐 그런 거 이용해갖고 리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리라를 만들라고 음악을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이 음악의 또 신이기도 하니까 요거 줘라. 요거 주면은 소 다 줄게. 소만 주는 게 아니죠. 역시 헤르메스는 상술의 신답게 이거 플러스 헤르메스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카두케오스. 그 지팡이도 아폴론이 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상술로 그때부터 아폴론의 상징은 이 리라죠. 리라에 대한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아폴론은 음악에 대한 사랑도 깊고 자부심도 있는데 그 아폴론을 음악으로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시아스. 인간으로서 정말 겁도 없이 바로 마르시아스. 마르시아스는 지금 이 장면이 되게 가혹한 장면이에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마르시아스를 거꾸로 소나무에 매달아 놓은 근데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마르시아스가 인간은 아니고 예. 그 사티루스죠. 사티로스. 그쵸. 예. 사티로스. 예. 이 사티로스 자체가 그리스나에서 굉장히 좀 악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르시아스가 뭘 부냐면은 그 필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필이 뭐 아니면 뭐 이 플룻이라고도 하고 아테네가 원래 이 피리를 불었어요. 아테네 여신이. 근데 피리 부를 때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야? 버린다고요. 그 버린 걸 마르시아스가 주워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데 연주만 하면 좋은데 건방지게 내가 연주하는 실력이 아폴론의 리라보다 훨씬 뛰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아폴론이 분노하고 둘이 대회를 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 아폴론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요 마르시아스를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겨버리잖아요. 정말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참 많은 게 나오죠. 여기에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 심판관으로 세웠던 미다스 왕. 네네네. 미다스 왕의 길을 당나귀 길을 만들어놨다가 자기는 암만 들어봐도 암만 그래도 마르시아스가 맞는 것 같은데 했다가 네 기는 도대체 무슨 기냐 그래갖고 아폴론이 저주를 내려서 당나귀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웃겨요 이것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엄청난 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는 아니더라도 덩어리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나눔을 해가면서 그쵸, 조금 더 해봐도 나중에 뭐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 5주에 걸쳐갖고 시사 전반적인 걸 이렇게 총론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막 빨리 가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또 이것도 진짜 비극입니다. 참 니오베. 이게 딱 통해요. 니오베 그 아버지가 탄탈로스잖아요. 근데 사실 탄탈로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탄탈로스가 사실은 신들한테 엄청 대접을 받던 왕인데 나중에 너무 오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오만해져갖고 지 아들을 죽여놓고 이 아들 고기를 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들이 먹나 안 먹나 보려고. 기가 막힌 신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먹었는데 데메트르는 신들 중에 당시 자기 딸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던 데메트르만 그 아들 고기를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그 아들의 어깨를 먹었는데 그 어깨를 또 헤파이토스가 이 상아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 탄탈로스의 딸이
니오베인데 니오베가 어떤 말을 하냐면 레토는 자식이 둘밖에 없잖아. 나는 14명이야. 왜냐면 이 당시에 니오베 같은 경우가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 남편 안피온하고 만나고 테베. 테베의 왕이고 왕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테베가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베를 죽이는 거지. 신화에서 죽일 때 오이디푸스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아갖고 결국 죽이는 거죠. 테베의 여왕인데 너무 만족스러워. 부족한 게 없어.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레토보다 나아. 자식이 14명이야. 아들이 7, 딸이 7.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이거에 대해 분노로 아폴론이 아들 7을 죽여요. 근데 아들 7 죽일 때 마지막 막내는 애원하니까 살려주고 싶었는데 이미 화살을 쐈어. 그래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딸은 죽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니오베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난 그래도 아직 딸이 남았어. 그 말 하는 바람에 또 이 아르테미스가 딸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요. 결국 그 아버지 안피오는 자살하고 이 니오베는 돌이 돼버리죠. 바위가 돼버려. 그러니까 한 가족을 그리스의 이 신이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진짜. 야 이것도 한 나라를 몰살. 한 나라를 그렇죠? 이것도 해석하기 많죠. 또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가부장 역할이 있는 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니오베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니오베 그렇지. 이 오만 때문에 사실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끔 하는 그 뿌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판도라 얘기했던 것처럼 니오베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헬레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그 트로이 얘기했지만 트로이에서 라오메돈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할도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 황제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그냥 로마가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레스한테서 유래가 됐는데 예. 사실 전쟁신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개인 수호신으로 아폴론을 얘기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티카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폴론 신전에서 아폴론으로 임신했다. 그렇게 자기 신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아폴론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아폴론 이야기가 로마로 이루어지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되면서 로마 시대의 그 군상들, 그러니까 이 석고상들, 조각상들 가면은 그리스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우락부락하고 힘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아폴론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 아폴론 준비하신 거 할까요? 이거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같이 해야 돼요? 아프로디트, 아르테미스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아폴론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하고. 교주pháp 적으로 아르테미스 할 때 아폴론 거 연결시켜서 하면서 오늘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거 조금 더 하는 걸로 하죠, 뭐.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남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헤파이스토스와 아폴론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르테미스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를 하죠, 그냥. 다음 주에요? 디오니소스 같이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디오니소스를 하겠습니다. 그쵸? 디오니소스하고 한 명 더 하죠. 디오니소스와 제가 아까 아니면 뭐 혹시 생각하시는 제가 아까 생각한 게 잠시만요. 누구라든 뭐 어쨌든 헤르메스를 하죠. 왜냐면 아테네하고 아레스, 아포시테를 묶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오늘 못했던 아르테미스하고 헤르메스, 디오니소스까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거의 많으셨습니다. 2시간 40분 정도를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밌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이병희님, 자스민 티안님, 리힙합님, 또 제우스님, 또 김봉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7분 정도가 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제우스의 가정 2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